나를 위해 쓰는 돈이 소중해지다. 45세 남편과 헤어진 후 돈을 모으기란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전업주부 시절에는 별 걱정 없이 나를 위해 돈을 썼다.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남편이 뒤에서 받쳐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게 된 지금은 계획적으로 돈을 쓰려고 노력한다. 그 때문에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다. 새해가 되면 가계부 첫 페이지를 펴고 그 해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를 적는다. 이렇게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1년 내내 노력한다. 큰 목표를 세워두면 허투루 돈을 쓰는 일은 줄어든다. 가계부를 적으면서 그 해에 세운 목표를 위해 쓸 돈, 노후를 위해 대비한 저축, 식비나 교육비 등 필요한 돈을 계산하고 이를 수입에서 뺀 돈으로 내 용돈을 한다. 몸을 가꾸는 데 게을러지면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몸을 가꾸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중요하다. 반면 옷이나 액세서리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 자주 들지 않는 가방에 돈을 쓰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발레나 콘서트를 보러 가는 등 여러 경험을 하는 편이 나에게 득이 되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을 쓸데없는 데 쓸 여유가 없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고 싶다. 마음의 여유를 잃으면 생활비가 올라간다. 마음심에 일을 망을 써서 바쁠 망이라는 글자가 된다. 확실히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변명이 되어 일상생활을 대충 하는 기분이 든다. 말 그대로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 중요한 것을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매일의 생활이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역시 나는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아니라 내 생활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이다. 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해도 마음만은 여유를 가지고 쓸데없는 외식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혼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카레나 김치찌개 등을 1인분씩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한 적 있는 상황일 것이다.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우선 집을 사야겠다. 회사는 그만둬야지. 매일 놀고 마음껏 쇼핑해야지. 그런데 이러한 생활이 정말 행복할까? 확실히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심이 된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윤택해지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윤택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다. 당장 오늘을 살아갈 돈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테니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따라서 나는 가능한 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 집은 호화롭지는 않지만 깨끗이 청소하고 그 계절에 피는 꽃으로 장식해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식사도 중요하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깔끔하게 담아내고 식탁도 보기 좋게 꾸민다. 입는 옷도 너무 유행을 따르진 않되 질이 좋은 것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서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친구들에게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윤택해지는 길을 걸으려 할 뿐이다. 사실 난 욕심쟁이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에 집착하진 않는다.
내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노자가 한 말로 욕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수에 맞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풍요롭다는 의미다.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서 노후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50대인 나에게는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금전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싶다.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대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차가운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술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기다리기만 해서 얻는 행복이라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라고 계속 요구할 뿐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바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에 응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다. 나는 나에게 바라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않는다. 꽃이 있는 삶으로 마음의 영향을. 아이 키우기에 바빴던 시절에는 집에 꽃을 장식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라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은 꽃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게 되었다. 마치 가족처럼. 지금 바로 꽃을 사러 가자. 꽃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돈을 얼마 들이지 않더라도 여러 꽃을 즐길 수 있다. 노랑, 하양, 빨강. 선명한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밝아진다. 집안에 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매주는 무리라 해도 그럴 기분이 생겼을 때 꽃을 사서 집안을 꾸며보자. 나는 기분이 좋을 때 꽃을 사와서 방을 장식하는데 꽃을 볼 때마다 즐거운 일들이 생각나서 행복해진다. 꽃은 말을 못해도 마치 가족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준다. 꽃을 사와서 집에 놓아보면 어떨까? 자녀들이 독립할 시간. 우리 집은 독립의 첫걸음으로 각자 생활비는 각자가 내도록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인이 된 자녀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대단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라는 부모님의 마음이겠지만 나는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고 그달에 든 식비, 전기세, 자필을 합한 금액의 3분의 1을 큰아들에게 내게 한다. 그리고 항상 서른이 되기 전에 독립해 나가라고 말한다. 물론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허전하겠지만 그보다는 30살이 넘는 아들과 엄마가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어쩐지 그쪽이 더 속상하다. 무엇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들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언제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자식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가 아닐까? 그래도 그때까지는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다. 기분 좋게 병간호하기. 요양원에서 지내는 엄마에게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얼굴을 내민다. 다만 오래 있어봤자 2시간 정도다. 그 이상 있다 보면 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우리 엄마는 늘 불만이 넘쳐나는 사람이어서 엄마의 요구에 계속 맞춰주다 보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도 역시 내 부모이다 보니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마음으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빈도를 정해서 엄마를 보러 간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혼자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는 등 나를 위해 할애한다. 그 편이 엄마도 나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주 오라거나 전화를 좀 하라는 엄마의 좀 더 요구에 응하다 보면 내 생활이나 기분이 망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웃는 얼굴로 엄마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만나기 싫어져서 발걸음이 점점 뜸해질지도 모른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상대가 내 핏줄인 부모라도 그렇다. 부모를 돌보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 돌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을까? 나는 종종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가리지 않고 여행을 떠난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느긋한 시간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혼자이기에 가능한 일. 이 즐거움을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려 한다.